안녕하십니까. 이호문 박사의 찐 삼국사 채널 운영자 이호문 박사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시중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드라마 우시 황후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기 위해서 방송을 시작했습니다. 드라마 우시 황후를 보면 드라마가 참 스케일도 크고 고구려에 대한 일반 시민들의 관심도 높이고, 그리고 우시 황후가 고국천 태양을 도와서 진대법에 우호적으로 나오고 이런 모습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드라마의 재미를 위한 장치로서 실제 우시 황후가 그랬는지 안 그랬는지 하고는 조금 의심되는 부분이 많이 발생하더라고요. 그 우시 황후, 제가 우시 왕후 또는 황후라고 발음하는데, 고구려의 임금님들은 삼국사기나 우리 기록에는 왕으로 되어 있지만, 그 광개토 태왕비나 이런 비문을 보면 호태왕 또는 태왕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임금왕자 써서 왕으로 알지만 고구려는 클태자를 써서 태왕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왕과 태왕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왕은 좀 포괄적인 의미입니다. 포괄적인 의미고, 태왕은 좀 구체적입니다. 즉, 한 분의 태왕 아래에 여러 명의 신하로서의 왕들이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태왕이 다스리는 큰 나라는 바로 고구려, 그리고 나라 이름에서는 리라고 하니까 고구려, 고구리를 같이 혼용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왕들은 제후국이죠. 이 사람들은 제후들입니다. 제후. 고구리의 태왕이 봉한 제후. 그래서 이거 제후국의 왕들 또는 칸이라고도 표현하고요. 제국의 왕, 무슨 왕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니 이 태왕이라는 의미는 바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천자의 개념이 됩니다. 또는 황제라는 개념도 되고요. 임금 위에 임금. 바로 이 고구려의 태왕들이 다 임금 위에 임금님이셨기 때문에 고구려의 태왕의 부인은 왕후가 아니라 황후가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워낙 왕후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왕후와 황후를 병행해서 쓰지만 지금 방송에서는 황후라고 발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시 황후는 대단한 여걸이죠. 여걸인 건 확실합니다. 자, 고국천 태왕이 임금이 되셨을 때 고국천 태왕 제2년에 황후, 왕후로 임명이 되고요. 또 고국천 태왕이 아우죠. 아우입니다. 동생. 산상 태왕이 임금이 될 때도 또 황후가 됩니다. 자, 형수였죠. 산상 태왕 입장에서는 형수인데 형이 죽으니까 그 형의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형이 죽은 후에 취할 형수수, 형사 취수 혼예, 혼을 맺어서 그 동생이 왕이 되면서 형수가 다시 황후가 된 케이스입니다. 그러니 우시 황후의 운명은 대단하다밖에 설명을 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산상태왕의 아들인 동천태왕이 임금이 됐을 때는 친어머니는 아닙니다. 산상태왕의 후였던 소후라고 그러는데 그 후의 자식인 동천태왕이 임금이 됐을 때는 아버지의 정실인 황후였던 우시 황후가 태후가 됩니다. 자, 그렇게 권력을 3대에 걸쳐서 가진 여걸이라고 일단 할 수 있죠. 분명히 여자로서 정치에 참여한 그 시대의 여걸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과연 우시 황후가 고우천 태왕이 세종대왕에 버금가는 애민 사상을 가진 임금님이십니다. 진대법이라고 아실 거예요. 자세한 내용은 몰라도 백성들이 어려워서 배고플 때 발에 있는 곡식을 꼬 주었다가 가을에 추수하면 갚게 하는 그 진대법, 이 진대법을 시행한 임금님이 바로 고국천 태왕입니다. 그 고국천 태왕의 부인이니까 이분도 역시 고국천 태왕처럼 애민 정신이 있겠구나, 백성을 사랑하는 정신이. 근데 이게 아니에요. 전혀 없어, 이분은. 드라마에 나오는 거는 드라마의 재미를 위해서 각색을 해서 보여주는 거고요. 실제 역사 속에서 이 우시 황후가 어떻게 행동을 했는지는 실제 역사를 들여다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시 황후의 정체가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정확히 알고
드라마를 보면 그 드라마가 더 배가가 될 것입니다. 오늘 하는 방송은 우시황후를 저급하게 비판하거나 이런 차원은 아니고 역사 속에서의 우시황후가 어땠는지, 그리고 드라마가 지금 장안의 화제가 되다 보니까 궁금해하는 분도 많고 댓글로 물어본 분들이 많아서 일일이 답변하기는 어렵고 해서 이렇게 우시황후의 관점에서 고구려 속에서 이분이 어떻게 살아나왔는지를 알아보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시황후가 역사에 등장하는 것은 고구촌 태양이 즉위하고 나서, 아버지 신태양이 돌아가시고 나서 고구촌 태양이 즉위하게 됩니다. 자, 아버지 신태양은 차태왕, 태조태양 돌아가시고 차태왕이 임금님이 되는데, 이 차태왕의 동생입니다. 차태왕의 동생인데, 차태왕이 좀 무고해서 신태왕 동생 되실 분을 죽이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산속으로 도망가세요. 이분이 산속으로 도망가면서 살고, 그 자식들도 아버지에 따라가서 산속에서 같이 살게 됩니다. 자, 그런 신태왕은 아들이 5이 있었는데, 첫째가 발기고요, 둘째는 남무입니다. 셋째는 발기이고요. 근데 한자가 다릅니다. 첫째하고. 넷째가 연우입니다. 그리고 5째는 계수고요. 왕자가 있었는데 신태왕이 돌아가셨을 때 발기 왕자는 좀 못났다 해갖고 왕권에서 멀어집니다. 왕권에서. 그리고 둘째가 워낙 용모도 출중하고 그릇도 크고, 그리고 그 솥을 들을 정도로 무고리, 무장이, 이름에도 무자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싸움, 병법 워낙 잘하기 때문에 둘째 아들 남무가 왕이 됩니다. 이분이 바로 고구촌 태양이고요. 그리고 그 밑에 왕자들 셋이 형을 도와서 왕자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이렇게 서포트를 하죠. 자, 그 고구촌 태양 2년에 우황후가 처음 등장하는데, 고구촌 태양 제2년 2월에 비인 우씨를 세워 왕후로 삼았다. 예, 그 전에, 결혼은 그 전에 했을 텐데, 이때 본인이 왕이 되고 나서 여러 부인 중에 우씨를 황후죠. 예, 황후로 삼았고요. 이 우씨 왕후는 제나무 우소의 딸이다. 예, 대신의 딸인 겁니다. 우황후가 이때 등장을 한 겁니다. 자, 그럼 이 우황후가 태양을 도와서 잘 살면 되는데, 이 당시 외척들이 바로 하던 시기였기 때문에 왕후들은 기본적으로 태왕과의 관계도 좋게 해야 되지만 자기 집안의 이익, 자기 부의 이익을 위해서 스파이 역할도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궁중의 생활이기 때문에 그게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생활 방식이 그렇다는 겁니다. 자, 지도를 보면 여러분들이 지금 깜짝 놀랄 겁니다. 아니, 고구려의 영토가 왜 이렇게 넓지? 하고 놀라실 텐데, 요거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고구려의 지도를 확대하고요. 고구려의 영토가 큰 이유는 기존에 여러분들이 알던 지식하고 실제 진짜 역사의 국경하고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우고 있는 거는 요 강을 요하라고 합니다. 요하. 이 요하를 기준으로 요하의 동쪽을 요동, 그리고 요하의 서쪽을 요서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고구려가 요동에 있었다 해서 요 정도 되는 나라로 알 겁니다. 이게 고구려다. 근데 이게 틀렸습니다. 왜? 이게 요하라는 강이라는 기록이 나오는 거는 명나라 시대에 처음 나옵니다. 명나라 시대. 자, 명나라 시대 처음 나오고, 그게 어디에 나오면 원나라 역사책인 원사에 나오는 거예요. 원사. 자, 원나라 역사는 원나라가 망한 이후에 명나라 때 쓰여진 거죠. 이때 처음 나오기 때문에 명나라 시대 때 쓰여진 요하를 가지고 요동 요소를 나눈다는 거는 어불성설, 말도 안 된다는 얘기죠. 틀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요동과 요소를 나누는 요는 도대체 어디인가? 자, 그 요동과 요소를 나누는 기준이 되는 것이 바로 우족도라는 것입니다. 우족도. 자, 여기서 우족도를 한번 잠깐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것이 우족도입니다. 우족도는 이게 여기에 설명이 되어 있죠. 1136년 돌에 새겨진 우족도. 자, 책보고 TV에서 제공해준 자료고요. 자, 여기에 보면 요라고 나옵니다. 요 한자 요가 있는데 요게 산동반도고요. 여기 한반도가 이렇게 있는 겁니다. 자, 이 요가 확대를 해서 보면, 자, 요라는 글씨가 여기 분명히 나오죠. 요가 어디냐면 이 지금의 현대 지도에 맞춰보면 이게 바로 태행산맥입니다. 태행산맥. 그래서 이 요를 기준, 태행산맥을 기준으로 동쪽이 요동, 그리고 태양생맥 서쪽이 요서, 이렇게 됩니다. 이 태원이라는 지명이 지금도 태원시가 있어요. 지금도. 자, 이걸 기준으로 요동 요소를 나누면 고구려의 영토가 우리가 알고 있는 이쪽이 다 여기 북경 위주로 오른쪽이 다 고구려 영토가 됩니다. 자, 이 개념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만 진짜 고구려 영토를 알게 되고 고구려 밑에 있는 백제, 신라의 진짜 위치도 저절로 알게 됩니다. 그래서 따라서 중국의 학자들도 연구를 해보니까 북경이 고구려의 평양이 맞아요, 지금. 그래서 할 수 없이 동북공정을 통해서 고구려도 중국의 영토다, 이렇게 주장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자, 고구려의 영토, 이 지도에서 말하는, 자, 여기 대방이라는 곳 써있진, 이건 대방 지역을 말해요. 그냥 이건 국경이 아니라, 요게 태행산맥이고요. 요 태행산맥, 요게 요입니다. 이게 요. 자, 그래서 이게 요동, 요게 요서, 이렇게 되죠. 그런데 이때는 태조태양 이후기 때문에 태조태양께서 요서 지역하고 요동 지역을 다 점령을 했습니다. 이미. 자, 이 당시 고구려 아래에 있는 백제는 고구려의 제후국. 자, 왕이죠, 왕. 고구려는 태왕. 처음에 설명드렸죠. 백제는 왕. 자, 그 밑에 신라도 왕인데 신라는 칸이라고 불립니다. 거사간 마리간. 예, 칸도 제후국의 왕의 호칭 중에 하나입니다. 태왕을 모시고 있는 제후국들입니다. 자, 이렇게 하면 백제하고 신라도 큰 틀에서 볼 때는 고구려의 영토가 됩니다. 자, 이렇게 영토에 관한 개념을 좀 잡아봤습니다. 자, 다음은 고국천 태양이 전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한족하고 전투를 하는데 드라마에서는 전투를 하고 얼마 안 있다 돌아가시는 걸로 나오죠. 그리고 왕후가 무지하게 지원하는 걸로 나오고, 근데 실제 이 당시에 고국천 태양은 권력이 무지하게 세신 분이었습니다. 자, 고국천 태양이 좌원에서 후한의 침공군을 격퇴를 합니다. 후한이 서기 184년 고국천 태양 6년 때 고구리를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고국천 태양이 왕자 개수, 동생이죠, 막내 동생, 보내갖고 적을 막았으나 개수가 이기지는 못해요. 진 것도 아니지만 이기지도 못합니다. 자, 즉 한나라가 이렇게 공격을 해온 겁니다. 예. 공격 루트가 두 군데, 한족이 공격을 하면 이쪽 현토 쪽을 향해서 오는 공격이 있고요. 자, 이 지도상에서 잠깐만 설명을 하자면, 처음 보는 사람에서 설명을 드리자면, 요 태원 위쪽이 현토입니다. 현토. 예. 그리고 대방이 있고요. 대방 위쪽에 낙랑이고요. 여기가 임둔입니다. 자, 요 지역을 중심으로 다 분포가 돼 있어요. 자, 여기 고구려의 국경이 되는데, 이 지역을 다 언제 고구려의 태조태양 때 다 점령을 한 겁니다. 그런데 한족이 공격을 해올 때는 이쪽 현토 쪽으로 들어가는 방향이 하나 있고요. 이쪽 요동 쪽으로 가는 방향이 있습니다. 근데 이 요동 쪽은 황하의 줄기인데 해가 워낙 많기 때문에 해는 항하 물줄기를 해라고 그럽니다. 당시에 큰 물줄기들을. 물줄기한테 배를 이용해서 가야 되겠고 수릉 양용 작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쪽으로 공격하는 거는 공격도 쉽지 않지만 수비는 편한 곳입니다. 그래서 이쪽으로는 공격을 하지 못하고요. 이쪽으로 못하고 이쪽으로 육지를 통해서 공격을 해 옵니다. 해 오는데
황제인 고국천 태양이 직접 친정을 합니다. 고국천 태양이 친히 정의 기병을 거느리고 와서 한족의 군대와 자원에서 싸워서 크게 이깁니다. 베어버린 적군의 머리가 산더미처럼 쌓였다. 지금 전투 장면은 무지하게 고국천 태양이 어렵게 싸워서 이긴 걸로 나오는데, 아니 실제 전투는 기병 끌고 가서 기병으로 압살을 해버린 겁니다. 예. 삼국지라는 뻥 소설을 보면 장군들끼리 가서 일기토하죠. 말 타고. 왜 그게 가능하냐면 말 타고 있는 기병이 얼마 없는 거예요. 대부분 보병. 자, 위나라, 총나라 위치가 이렇게 되고요. 이게 한족들이라면 이들은 기마병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장군들끼리, 말 탄 장군들끼리 일기토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고구려는 동원하는 병력이 기병이 기본 5천에서 10,000, 20,000 이런 단위로 가요. 그러면 기병이 10,000명 가면 보병은 최소 3배가 갑니다. 그럼 보병은 30,000, 전체 군인은 40,000명에 육박을 해요. 기병이 5,000이면 전체 군대는 20,000명에 육박하는 거고요. 그러니 기병이 5,000, 10,000명 이런데 그거 장군이 가서 무슨 일기토할 일이 있습니까? 기병으로 쓸어버리면 이기는데. 그러니까 후진적인 전쟁이에요. 그렇게 장군이 나가서 싸우는 전쟁은 하급 전쟁이다 보시면 되고요. 기병이 다 쓸고 가는 게 이 당시에는 최신 전투 방법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왔는데 좌동 친정의 뜻은 뭐냐면, 이게 고구리사 초략이라는 역사책에 좀 자세히 나오는데, 고구천 태양이 친히 기병들을 이끌고 자원에서 크게 승리할 기에 이를 좌동 친전이라 하였다. 좌는 왼자, 동은 동력동, 친은 손수, 직접 한다 이런 뜻이고, 전은 싸울전. 그러니까 좌동 친전이라는 뜻은 자원이 있는, 동쪽이 아니라 자원의 동쪽. 예. 자원은 고구려 입장, 이 자원이 이쯤 있는데요. 이 국내성 입장에서 보면 서쪽이죠. 예, 근데 이 자원의 동쪽 부분, 자, 자원의 동쪽 부분으로 태양께서 친히 가서 싸운 전쟁이란 뜻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고국천 태양 12년에 큰일이 벌어져요. 왕후, 우시왕후죠. 그 친척인 좌거려가 반란을 일으킵니다. 이 반란이 무척 컸습니다. 이 반란을 진압하는데 거의 7개월 정도 걸립니다. 자, 배경은 중해대부 패자 어비류, 그리고 평자 자가려 등이 제후 바로 밑에 있거나 제후에 버금가는 사람들입니다. 모두 왕후의 친척으로서 나라의 권력을 장악했어요. 근데 그 자제들이 권세를 믿고 무례하고 거만하였으며 남의 자녀를 노략질하고 전택을 빼앗으므로 나라 사람들이 원망하고 분통해 하였다. 근데 이들이 빼앗는 방법이 어떻게라고는 안 나와요. 그런데 이거를 유추할 수 있는 게 있는데, 훗날 고국천 태양이 진대법을 시행합니다. 진대법. 이거는 거의 무이자로 곡식을 빌려주는 거예요. 곡식을 대여해 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무이자로 대여해 준다는 얘기는 뭐냐면, 누군가는 고율의 이자, 이걸 고리라고 합니다. 고율의 이자, 고리로 대여를 해주는 업을 하는 인간들이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적게 빌렸는데 갚을 게 많아져. 이자 100배보다 100배이 더 크다 그러죠. 그러면 나중에 노비가 되거나 재산을 다 뺏기는 거예요. 이 고리대업이 바로 귀족들이 평민들이나 약한 귀족들의 재산을 노략질하고 전택을 빼앗는 방법이란 얘기죠. 그냥 남의 집 가서 칼 들이대고 이거 내 거야 이러면 강도지만, 이런 합법적인 방법으로 하면 귀족들이 부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 당시 사회상이. 그래서 이러한 방법으로 하니까 고국천 태양이 이게 너무 심하니까 이들을 진압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고국천 태양이 이 얘기를 듣고 화를 내며 이들을 죽이려고 했어요. 나라의 근간을 흔들어 버리잖아요. 백성들을 노비로 자꾸 만들면 병사의 수가 주는 겁니다. 국력이 약해지는 거예요. 이게 누설이 됩니다. 자, 누구 때문에 누설됐을까요? 역사에 나오진 않지만 왕후의 친척이라고 그랬고, 이 당시 황후들은 스파이라고 그랬잖아요. 누설이 돼서 좌가려 등이 연나 지방의 연나부의 4개의 가문들과 더불어서 반란을 도모했어요. 자, 외척들이 이렇게 힘을 썼는데 이 외척들을
진압을 하고 왕권을 강화하려고 하니까 바로 반란이 일어났습니다. 자, 이때 왕후는 누구의 편이 있을까요? 자, 생각을 하자고. 역사를 배우는 거는 항상 왜 그런지를 생각하는 겁니다. 자, 이때 우씨, 황후, 왕후 병행해서 쓴다고 그랬습니다. 왕후는 과연 태왕의 편일까? 반란군 편일까? 저 입장에서는 중립 또는 양다리라고 봅니다. 한쪽으로는 태왕의 부이니까 위하고 한쪽으로는 자기 집안이 또 친척들이 살아야 되니까 이쪽도 잘 됐으면 이쪽도 잘 됐으면 양다리라고 봅니다. 자, 우씨는 조용히 숨어 지내야죠. 이때는 대놓고 나서면 안 되는 상황입니다. 이기는 쪽에 붙으면 되는 거예요. 자, 그 결과가 그 다음에 4월에 평정을 해버립니다. 자, 자가려의 난을 다음에 고국천태양 13년에 여름 4월에 자가려 등이 이 반란군을 모아서 왕도를 공격을 해요. 그 정도로 힘이 센 겁니다. 지들이 이긴다고 생각한 거예요. 자, 고국천태양이 기내니까 수도 근방에 병력을 다 동원을 한 거예요. 자기 수기해주는 친위대 포함 수도 지역은 왕족들이 직접 다스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병력을 다 동원해서 이를 평정합니다. 자세하게는 안 나와요. 평정했다고만 나옵니다. 그 얘기는 죽였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내란이기 때문에 자세히 쓰기도 좀 그런 겁니다. 역사에. 그리고 나서 고국천태양이 결정을 내립니다. 나라가 이래 갖고는 안 된다 해서 을파소라는 초야에 묻혀있는 이분은 조상은 높은 관직에 있었습니다. 관직에 있었는데 그 이후에 을소라는 유리명한 시절에 유명한 을소라는 분의 자손이에요. 근데 농사를 짓고 있었습니다. 자기가 뜻한 바하고 세상이 흘러가는 게 다르니까 너무 귀족 위주로 세상이 흘러가고 백성들이 피폐한 삶을 사니까 벼슬을 하지 않고 초야에 묻혀서 을파소는 그냥 농사 짓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임금님께서 개혁을 하기 위해서 좋은 인물 한번 청구해봐라 하니까 귀족들이 안류를 청구합니다. 그랬더니 안류를 청구하니까 안류가 자기는 그 그릇이 아니고 초야에 묻혀 사는 을파소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능히 하고도 남을 거라고 하고 을파소를 천거합니다. 그래서 을파소가 천거가 돼서 초빙이 됩니다. 왕이 아주 초빙을 해서 중의 대부에 임명하고 관자까지 줘서 우태로 삼습니다. 그런데 을파소는 하고 싶었지만 지위가 낮다고 생각한 거예요. 자기가 개혁을 하기에는 지위가 낮아서 못하겠습니다 하니까 고국천태양이 이걸 알아듣고 국상에 임명합니다. 국상, 나라의 재상, 임금님에게 버금가는 권력을 줘요. 국상하면 여러분들은 누가 떠오르죠? 예, 명림답부가 떠오를 겁니다. 명림답부, 바로 고국천태양의 아버지 신태왕 시절에 한족이 쳐들어왔어요. 한족이 쳐들어왔을 때 이 한족들을 자원해서 아주 한족을 작사를 낸 분이 있죠. 기병을 이끌고 가서. 그게 바로 명림답부예요. 그리고 이 명림답부는 신태왕이 왕이 될 때 차태왕을 죽인 쿠데타의 주역이고 신태왕을 옹립한 공신입니다. 거의 개국공신에 보는 거죠. 그래서 국상, 나라의 재상이라는 국상이라는 제도가 처음 생겼고 1대 국상이 바로 이 명림답부예요. 그 명림답부가 가진 이 국상의 지위를 누구에게 줬다? 시골에서 논밭 가는 을파소에게 준 겁니다. 명림답부와 같은 권한을 줄 테니 당신이 한번 개혁을 해보세요. 이 귀족들이 만행을 한번 잡아보시죠. 준 겁니다. 자, 을파소의 등용 배경입니다. 그러니 귀족 우씨황후는 어디까지나 귀족 편입니다. 귀족. 왜? 자신이 출신이 귀족이잖아요. 자기 처가가 귀족이라고요. 귀족. 우씨는 귀족 편이에요. 그러면 이 귀족과 척을 지고 있는 귀족에 대항한 개혁을 하는 을파소, 국상 을파소하고는 우씨하고의 관계는 좋을 리는 없습니다. 그런데 훗날 좋아집니다. 정치라는 게 묘해요.
자, 그리고 나서 을파소가 고국천 태양이 시행한 겁니다. 을파소가 시행하더라도 그것을 시행할 수 있게 힘을 준 것은 고국천 태양이기 때문에 고국천 태양이 진대법을 시행합니다. 고국천 태양이 지량으로 사냥을 나갔다 돌아오는데 길가에 앉아서 우는 자를 보는 거예요. 백성이 울어. 왕이 물어봅니다. 왜 울어? 무슨 까닭으로 울어? 그랬더니 신은 매우 가난하고 늘 품팔이라여 어머니를 봉양. 평민입니다. 노비가 아니야. 어쨌든 먹고는 살았는데 올해는 흉년이 들어 품팔이 할 곳이 없어. 한 대의 곡식도 얻을 수 없어. 그래서 운다고. 자, 이 얘기는 뭐냐면 그 전에는 곡식을 대여받거나 빌려주는 곳이 있었단 얘기죠. 나라에서 하지 않았으니까 귀족들이 했는데, 자, 나라에서 지금 을파소가 개혁을 하면서 이 고리를 못하게 한 거예요. 저리로 하거나 이자를 받지 마라 하니까 귀족들이 반발심이 생기죠. 그러니까 귀족들이 대여를 안 해. 자, 대여를 안 해. 근데 백성들이 굶어 죽게 생긴 겁니다. 그 예시를 들어주는 거예요. 역사책 속에서. 자, 그러니까 왕이 내 백성들이 내가 부모인데 백성들이 이 지경에 이르는 거는 다 내 탓이다. 그래서 옷과 음식을 줘서 위로하고 그리고 내외의 담당 관료들에게 관청의 명예에서 호랍이, 과부, 고아, 홀로 사는 노인, 병들고 가난하여 스스로 살아갈 수 없는 사람, 서민들이죠. 이 시대의 서민하고 똑같습니다. 널리 찾아 부자에 먹여 살렸다. 그리고 나서 바로 진대법을 시행합니다. 자, 매년 봄 3월부터 7월까지 관에서 곡식을 그냥 백성들에게 식량을 주어 대여하는 거, 빌려주는 거입니다. 식구가 많으면 많이 주고 식구가 적으면 덜 주고 식구의 수에 따라서. 그리고 10월 달에 추수가 다 되면 이제 풍족하잖아요. 그때 갚으라고. 그래서 도성과 지방세민이 모두 기뻐하였다. 자, 그럼 이게 시행되면 백성들은 기쁘죠. 자, 귀족들은 재산을 늘릴 수 있는 기회가 줄은 거니까 이 사람들은 싫죠. 힘이 약해진 겁니다. 백성들의 힘이 커진 거예요. 누가? 왕이 그렇게 고국천 태왕이 애민정신이 워낙 커서 이렇게 된 겁니다. 자, 을파소는 이쪽에 있는 사람이고요. 왕이 개혁하라고 시켰고. 자, 고국천 태왕 19년 이제 갑자기 사망하십니다. 이때는 19년이면 한나라가 제2차 자원대첩 자동친전에서 깨지고 황건적 나오고 해서 망할 때예요. 위초고 나오기 직전인데, 그래서 한나라가 난리가 나니까 이 사람들이 고구려로 대거 투항을 합니다. 자, 한나라 백성들이 바로 위쪽에 고구려가 있으니까 일로 다 투항을 하는 거예요. 자, 투항하는 사람이 많았고, 그런데 고국천 태왕이 5월달에 갑자기 사망을 하십니다. 자, 사망 원인 이런 거는 안 나고요. 그냥 돌아가셨다고만 나와요. 이때 나이가 한 40대 정도인데 너무 일찍 돌아가세요. 그 건강하신 분이. 그 얘기는 아마 귀족들하고의 갈등이 있어서 독살 당하거나 암살 당하지 않았을까 하고 조심스럽게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짜잔! 그거는 그 다음에 고국천 태양 이후에 산상태양이 즉위하는 과정에서 우씨의 행위가 너무나도 불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짜잔! 자, 1부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2부로 넘어가겠습니다.